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올메지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철라고 합니다. 2022년 5월 2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나누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간 경제 동향에서 나누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인포메이션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을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리캡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중앙은행들 미팅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고, 계속 진행 중인 어닝 시즌 관련된 얘기하고 이번 주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상당히 시장이 벌러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비드 때문에 다시 락다운이 있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나왔는데 네기티브 1.4%인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기티브 성장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닝 프런트에서도 사실은 네기티브 서프라이즈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 경제 동향,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넘버와 함께 이제 코어 PC 넘버가 나왔었는데, 예상했던 5.3%보다는 조금 낮은 5.2%가 나왔고, PC 전체는 예상했던 6.8%보다 조금 낮은 6.6%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건 아니고,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PC 넘버 같은 경우 6.6%는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역사상. 그래서 사실은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좀 주춤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을 포함한 중앙은행들,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발표가 있고, 다른 나라들의 고용 지표들도 미국을 포함한 고용 지표들 나올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BA하고 FOMC하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번 주 다 미팅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주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눠드리면, RBA 같은 경우는 호주 중앙은행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제 기존의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미팅이 있고요. 물론 1분기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RBA가 보는 인플레이션 넘버는 Trimmed Mean CPI라고 부르는데, 예상했던 3.4%보다는 높은 3.7%로 나왔었고, Q4에는 2.6%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그리고 RBA 자체도 인플레이션 타겟이 2에서 3% 정도 사이니까,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서스테이너블하게 2-3%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까지는 특별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CPI 넘버 같은 경우는 3.7%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3.7%이라는 넘버가 RBA로 하여금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쪽으로 옮겨갈 것인지, 이제 요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예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이제 관련 에셋들이 또 이제 발라틀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OMC가 수요일 날 미팅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프라이싱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간경제동향에서 말씀드렸지만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수요일 날 미팅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지 아니면은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서프라이즈를 할지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리면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시 0.5에서 이제 1%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뭐 50 베이스 포인트를 프라이싱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GDP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1.4%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화랑새를 타고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그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하나의 사인이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은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성장세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올리지 않을 수도 없고 경기를 감안하면 올리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경기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프라이싱하고 있지만 그걸 익스펙트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런 다른 경기 펀더멘털 관련한 다른 환경들은 사실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예상대로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지 아니면 25 베이스 포인트만 올릴지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지금 아직 언설튼하게 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연준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지금 금리 정책을 펼칠지 이번 주에도 여전히 관심사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든지 마켓 볼러틸리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마켓 드라이빙 팩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럼 현재 0.75%가 이제 1%로 올라가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물론 영국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구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스pen딩에 영향이 있을 테고 경기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다른 상황들 부정적인 여파,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감안을 할 때 실제로 하우스홀드 인컴이 네거티브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기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뭐 홀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다른 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들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이번 주에 중앙은행 레이트 디시전 관련해서 관심 있게 시장이 지켜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존하고 구글이 네거티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나스닥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나스닥의 볼러틸리티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하이텍주가 지금 데미지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포캐스트도 다운워드 리비전을 했어요. 이유는 지금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닝 예상도 사실은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죠. 지금 텍 섹터가. 이번 주 어닝에서는 과연 이런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들이 계속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사일 테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시장 볼러틸리티는 높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닝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들, 주요 중앙은행 미팅이 있고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겹쳐서 상당히 볼러틸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론트에서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인플로이먼트 데이터가 나오는데, 뉴질랜드나 저머니하고 캐나다에서 잡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 특별히 우리는 프라이데이에 있는 금요일 날 있을 나운팜 페이롤 넘버가 이제 중요한 넘버죠.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데이터인데, 현재 예상하기는 한 39만 5천 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된 것으로 4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실제로 잡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고용 시장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더 주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CI 넘버가 나왔는데, Employment Cost Index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그 추이를 measure하는 그런 인덱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비용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95 이래로, 1995년 이래로 가장 높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 비용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운팜 페이롤에서도 과연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시장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보통은 보는 넘버이기도 하지만, 이제 웨이지 상승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에도 더 upward pressure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PC 넘버와 함께 지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나운팜 페이롤 넘버는 넘버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울리 어닝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각국의 PMI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과연 매니팩처링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넘버들이기 때문에, 역시 PMI 넘버들도 중요한 넘버들이고, 이 부분을 또 역시 마켓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 주는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과 함께 인플로이먼트 데이터들, 그리고 어닝에서 혹시 있을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들,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볼러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경제 동향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